방 속의 거울 문제. n행 n열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격자 구조 내의 방들 중에서 몇 개의 방에는 각각 이런 형태의 대각선으로 45도 기울어진 양면 거울이 들어있다. 거울은 상하 좌우에서 오는 빛을 다시 상하 좌우 방향의 방으로 직각 반사시킨다. 본 문제에서는 가장 윗줄에서 가장 왼쪽 방의 왼쪽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수평으로 비추었을 때 빛이 거치는 서로 다른 거울 개수를 계산하려고 한다. 아래 그림 보시면 3 곱하기 3 크기의 방이 있어요. 방이 총 9개죠. 이랬을 때 각각의 방에 거울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고, 거울이 있을 때는 이런 대각선으로 배치되거나 반대 방향 이런 대각선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요. 빛은 항상 최상단 가장 좌측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빛이 들어갔을 때 각각 거울에 반사돼서 빛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반사돼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저희가 찾아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경우는 1번 방으로 처음 들어온 빛이 6번의 반사를 거친 후에 격자 구조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몇 번 반사가 일어났는지 체크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번. 총 6번 반사가 일어났는데 이 중간에 있는 2번 거울 같은 경우 2번 부딪혔잖아요. 위에서 내려올 때 한번 부딪히고 아래에서 올라갈 때 또 한번 부딪히고, 중복이기 때문에 이 중복은 제거를 해서 6번 반사가 아니라 5번이다 라고 그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위에 의해서 빛을 반사한 거울은 5개이다. 자, 이제 입력과 출력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파일에는 테스트 케이스 개수 T가 주어지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총 20개까지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방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 N. 예를 들어 3을 입력받으면 3 곱하기 3의 격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최대 N은 1000까지 받을 수 있네요. 1000 곱하기 1000의 격자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줄부터는 0, 1, 2의 문자로 각 격자에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1인 경우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45도 기울어진 양면 거울이 그 방에 있다는 거고요. 2인 경우는 반대 케이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기울어진 양면 거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0은 거울이 없는 방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력해줘야 될 거는 테스트 케이스 번호별로 해서 거울에 몇 번 반사가 일어났는지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 케이스 보시면 총 테스트 케이스가 3개다. T 값이 3이죠. 테스트 케이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 2라는 값은 격자의 한 변의 개수잖아요. 2 곱하기 2의 격자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2라는 값은 변수 n에 담기겠죠. 그리고 2 곱하기 2 격자 내에서 거울의 배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이런 형태로 2 곱하기 2의 격자에서 첫 줄, 최상단 첫 줄에 0이 있는 곳은 거울이 없는 방, 그 다음에 2라는 또 대각선 거울, 그리고 1은 2와 반대 방향의 대각선 거울이잖아요. 그 아랫줄은 1의 형태의 대각선 거울이 2개가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격자를 저희가 입력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3의 격자, 그리고 거울 배치.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4 곱하기 4의 격자, 거울 배치.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각각 반사가 몇 번 일어나는지, 반사가 일어난 거울을 개수를 출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울 방향을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거울 1번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대각선 거울이거든요. 그 경우에 빛이 만약에 좌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단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반사돼서. 이렇게 굴절돼서 가니까 좌측의 경우 상단으로, 그리고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측으로 굴절돼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상단에서 오면은 좌측으로 굴절, 우측에서 오면은 하단으로 굴절. 그래서 거울 1번은 반사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울 2번의 경우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거울이에요. 그때 빛이 좌측으로 오면은 하단으로 굴절, 이 경우죠. 그리고 빛이 하단에서 올라오면 좌측으로 굴절, 빛이 상단에서 내려오면 우측으로 굴절, 우측에서 오면 상단으로 굴절.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상하 좌우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숫자로 구성을 했어요. 상단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방향 그 숫자를 1번으로 하고, 우측에서 오는 걸 2번, 하단에서 오는 걸 3번, 좌측에서 오면 4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1, 2, 3, 4번을 매겼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면 어느 방향으로 굴절시킨다 라고 코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입력 예제, 입력 받는 부분을 한번 코드로 짜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케이스 T개를 T 값은 스캔F 지금 받는 게 기본 코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T 값을 포문으로 순차적으로 도는 부분인데, 여기서 printf 하는 부분은 다 풀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문제 푸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받을 부분은 정수 n을 입력받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int n 선언해주고 scanf n을 입력받고요. 그리고 n만큼 포문을 돌면서 i는 0부터 n보다 작다 하고, 예를 들어서 n을 2를 받았으면 두 번 루프를 돌면서 이 격자에 있는 거울 구조를 다 입력을 받을 건데요. 이 곱하기 2, 포문을 중첩해서 구성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하나 더 해줄게요. J로 해서 그리고 입력 받을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2차원 배열로 해서 이 숫자를 저희가 다 담을 거예요. 정수형으로 해도 되고 캐릭터형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정수형 하면은 괜히 저희가 숫자 연산을 할 게 아닌데 4바이트씩 다 할당해 버리니까 좀 낭비일 것 같네요. 이 숫자 연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징적인 값이잖아요. 2일 때는 이런 형태의 거울, 1일 때는 이런 형태의 거울, 0일 때는 거울이 없다. 그래서 산술 연산이 아니므로 1바이트만 할당해서 캐릭터형 2차원 배열로 구성을 하는 게 메모리를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용으로 거울이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데, 배열의 사이즈는 n이 최대 1000까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이게 이렇게 선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1000 곱하기 1000짜리 굉장히 크죠. 배열을 선언을 하고, 짠! 한 줄로 받으니까 간단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스캔F 하면서 %S 이용해서 한 줄이니까 문자 10, 한 줄을 통째로 입력을 받았는데, 미러의 i번째 배열의 첫 번째 줄에 2차원 배열이잖아요. 첫 번째 줄에 그대로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1을 추가해준 이유는 문자 10로 받으면 해당 문자열 제일 마지막에 널 스트링 값을 하나 더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널 문자 들어갈 공간을 한 개 더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읽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읽어오면은 이제 입력값 받아오는 부분은 된 건데, 테스트 케이스 3개 다 입력해오는 걸로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0211 읽어와서 0211 출력했고,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에서 201, 2010 읽어와서 그대로 출력. 네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읽어와서 그대로 출력. 그래서 입력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 거울에 따라서 빛이 어디로 반사되는지, 그리고 반사되는 횟수를 지금 카운팅 해야 되는데, 우선 빛은 배열의 최상단에서 가장 좌측, 이 지점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왔을 때, 거울이 만약에 이 첫 번째 격자에 거울이 만약에 없으면 빛이 그냥 통과해서 쭉 지나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모든 방에 거울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빛이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나가버리겠죠. 그런 경우는 0을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해야 되겠네요. 빛을 반사한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기함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를 먼저 정의해서 함수의 입력으로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그 방향에 대한 값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int에서 빛의 방향, 디렉션의 약자로 di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좌표, 빛이 들어온 방의 좌표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방의 좌표는 x, y 이렇게 좌표가 들어오고, 카운트는 그냥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카운트는 0 초기화해주고, 반사된 거울의 개수.
거울 개수 구하기. 이렇게 해서 search라는 함수를 search라는 함수를 호출해 줄 건데, 호출할 때 제일 처음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좌측 상단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좌측에서 오니까 4번으로 하고, 빛이 제일 처음에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좌측에서 오잖아요. 좌측을 저희가 4번으로 정의했으니까 4라는 숫자를 함수에 넣어줘서 빛이 좌측에서 들어온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첫 번째 방 여기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 위치가 0,0이잖아요. 그래서 0,0 위치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빛이 들어오는 거부터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가 카운트 출력. 네, 이렇게 하면 대충 전체적인 구상은 짠 건데, 이제 이 search라는 함수 내부만 구현을 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해당 방에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만약에 거울이 없다 하면은 빛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울이 없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미러라는 배열에 x, y, 지금 xy로 표기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x가 저희가 흔히 수학에서 x축 다루는 부분이 여기 배열에서는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 그래프에서 흔히 말하는 y축 위아래 경우는 배열에서 여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y, x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0,0 위치 들어오면은 해당 0,0 격자에 거울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값이 만약에 0이면 거울이 없다는 거죠. 이거 배열도 전역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배열도 전역으로 빼고, 거울이 없는 경우에는 빛이 오던 방향 그대로 간다 라고 보면 되는데, 디렉션이 4인 경우는 좌측에서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서치 함수를 다시 호출해주면서 똑같은 방향 변화 굴절 없이 그대로 이제 기존에 오던 방향 그대로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좌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조건문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빛이 4번 방향에서 오고 있으면, 좌측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격자 좌표가 0,0에서 0,1로 x값이 하나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번 방향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또 오고 있으면은 y값이 증가, 이런 방향으로 오고 있으면 x값이 감소, 방향별로 지금 조건은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질 것 같네요. 일단 조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if
좌측에서 온다면 x 값을 1 증가, else if 3은 어디죠? 3 밑에서 올라온다면, 빛이 밑에서 올라오면 y 값을 감소. 이번은 우측에서 온다면은 x값 감소. 상단에서 빛이 내려온다면은 y값 증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고 x, y.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해당 방에 거울이 없다 하면은 빛이 진행 방향 그대로 쭉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림을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첫 번째 방에 거울이 없어요. 그러면은 통과해서 그대로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코드로 구현하면 빛이 만약에 좌측에서 오는 경우 x값 증가시켜서 오던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빛이 만약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경우 y값을 감소시켜서 상단으로 쭉 그 방향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빛이 우측에서 오면은 x값 감소, 상단에서 오면 y값 증가해서 오는 방향 그대로 다음 방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진 xy 좌표를 이용해서 다음 서치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방에서도 똑같은 로직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거울이 없는 케이스는 이제 코드 구성이 끝났어요. 거울이 없을 때는 카운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음 방으로 건너가게만 해준 건데, 이렇게 되고, 만약에 거울이 있는 경우 1번이다 하면은 우측 상단에서 하단 거울. 1번인 경우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45도 기울어진 양면 거울이에요. 이런 경우죠. 1번은 이런 형태의 거울, 2번은 이런 형태의 거울. 1번인 경우, 자 봅시다. 1번인 경우에 이걸 이대로 복사해서, 자 거울이 이런 형태인데 빛이 만약에 좌측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굴절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y값 감소, 여기가 이제 y값 감소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빛이 하단에서 올라오면은 굴절돼서 우측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x값 증가, 여기가 x값 증가. 그리고 우측에서 오면 굴절돼서 하단으로 y값 증가, 여기가 y 증가. 그리고 상단에서 오면은 굴절돼서 좌측으로, 그러면 x값 감소. 네, 이렇게 해서 굴절되니까 다음 방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게 방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 방에서 또 탐색할 수 있게 재기함수 호출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방향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디렉션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디렉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빛이 좌측에서 온다라는 거랑 우측으로 간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데 디렉션이 좌우
표현법이 바뀌잖아요. 지금 빛이 좌측에서부터 온다. 근데 일관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는 방향을 디렉션으로 할 건지 가는 방향을 디렉션으로 할 건지 그거를 잘 정해야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오는 방향을 디렉션으로 할게요. 좌측에서 온다. 굴절됐을 때 좌측에서 오다가 굴절돼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행위인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래쪽 디렉션을 넣어줄게요.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래쪽 디렉션으로 그렇게 하면 아래쪽은 3번,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서 올라오다가 굴절된 우측으로 가잖아요. 좌측에서 오는 방향이니까 좌측 4번, 여기 디렉션을 4번을 주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오는 경우 굴절되면 하단으로 가는데 상단에서 하단으로 가는 거니까 상단 디렉션 1번 넣어주고, 상단에서 오는 경우 굴절되면은 좌측으로 가니까 우측 2번을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거울 1번에 대해서 빛이 굴절돼서 어느 방으로 가는지 XY 좌표도 구해줬고, 굴절돼서 바뀌어진 디렉션도 구해줘서 다음 방에서 또 탐색할 수 있게 재기함수 호출해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카운트만 하나 더 해주면 되는데, 카운트 전역 변수로 해놨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카운트 증가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우선 중복 제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는 걸로 먼저 코드를 구성해 볼게요. 1번 거울에 대해서 다 했으면 2번 거울은 복사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2번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거울인데, 이번 거울 같은 경우 좌측에서 오면은 굴절돼서 밑으로 떨어지죠. 좌측에서 오면 굴절돼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방향은 상단 1번을 줘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Y값 증가, 그리고 하단에서 오는 경우 굴절돼서 좌측으로 가죠. 굴절돼서 좌측으로 가니까 방향은 2번 주고, 좌측으로 가면 X값 감소. 그리고 우측에서 오면은 굴절돼서 위로 가죠. 우측에서 오면 굴절돼서 위로 가니까 방향은 3번을 주고, 위로 가면은 Y값 감소. 상단에서 오면은 굴절돼서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가니까 4번 주고, 우측은 X 증가. 네. 뇌가 흔들거리나요? 많이 헷갈리죠, 좀 이게.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거울 중복 제거까지 개념을 넣으면 더 헷갈리니까 중복 제거 배제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종료 시점인데요. 빛이 안에서 막 이렇게 반사되고 다니다가 결국 방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제에서는 이렇게 굴절되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방 밖으로 나가죠. 나가면 종료돼야 돼요. 더 이상 탐색하면 안 되는 거죠. 종료 시점을 정해야 되고, 만약에 거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투과해서 바로 나가겠죠. 나가는 시점을 저희가 정의해 줘야 되는데, 여기
탐색 진입하는 이 시점에 조건을 체크해서 이 좌표가 n by n 격자 안에 있는 좌표냐 아니냐 그거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래서 x 값이 0보다 작거나 y 값이 0보다 작거나 x 값이 크거나 같다. y 값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return 그러고 보니까 함수 원형을 정의를 안 해줬는데 함수 원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해주고 n 값도 같이 넘겨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int n 해서 함수에다가 n도 같이 넘겨주고 넘겨받은 n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3 곱하기 3의 격자니까 n 값이 3이잖아요. 3인데 여기가 이제 0,0, 0,1, 0,2 x 값은 2가 최대인데 만약에 x 값이 3 또는 4가 돼 있다 하면은 격자 바깥에 이쪽 좌표잖아요.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x 값이 n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이다 하면은 격자를 나간 거예요. y 값도 마찬가지예요. y 값도 0,0, 1,0, 2,0 y 값 또한 2가 최대인데 3 또는 4 그 이상의 값이면 이쪽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간 경우 체크하고 0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여기가 0,0인데 0보다 작으면은 x 값이 0보다 작으면 좌측으로 나간 거, y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 격자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그런 구간의 좌표는 모두 이 조건으로 체크해서 return 함수를 그냥 바로 종료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석을 하나 달아 놓을게요. 격자 좌표를 벗어나는 경우 탐색 종료. 재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들어가니까 이게 끝나는 지점을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없으면 함수가 무한히 열리면서 무한 루프 돌고 프로그램이 멈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 그리고 해당 방의 xy 좌표 그리고 전체 격자 개수 n 값을 받아서 여기서 거울이 없는 경우는 빛이 다음 방으로 그대로 뻗어나가게 저희가 xy 좌표값만 바꿔줬어요. 그리고 거울이 있는 경우는 1번 거울인 경우 디렉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xy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서 그 다음 방으로 또 나가게 해주는데 여기는 거울에 한번 반사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켰죠. 2번 거울의 경우도 디렉션이랑 xy 좌표 계산한 다음에 카운트 증가시키고 다음 방으로 탐색을 또 이어서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쭉 방을 건너 가면서 탐색하다가 방을 다 벗어나는 경우 종료 하면 카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카운트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 1번의 경우 3을 출력, 2번의 경우 9를 출력. 두 번째 제가 이거랑 똑같은가요? 이게 2번 201 201 220 201 220. 아,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네요. 210 210 맞네요. 이 예제네요. 이 예제에 보면 반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총 6번 반사가 일어나는데 6을 출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짠 코드로는 9를 출력했네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아, 카운트 값을 초기화 안 해줬어요. 케이스 1번에서 카운트한 3이라는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6을 카운팅하니까 합계가 9가 나왔네요. 카운트 초기화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테스트 케이스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는 0 초기화 해주고요. 그래서 카운트 초기화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보시면 지금 케이스 2번에는 6 정확히 출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제를 보면 거울에 반사가 6번 일어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지금 정확히 코드가 반사 횟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중복 제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복 제거 부분 코드만 넣고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겹치는 걸 어떻게 뺄 거냐면요. 들어왔던 좌표다 라는 거를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n 곱하기 n의 격자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오면은 플래그 값 1을 넣어서 구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를 좀 많이 쓰기는 한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이게. 그냥 on이라고 할까요? 방문 유무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으로 우선 초기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굳이 널 스트링 널 위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0번으로 초기화 on이라는 배열에서 n 곱하기 n에 대해서 0번으로 초기화 해볼게요. 이 초기화는 각 테스트 케이스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초기화 해야 되겠네요. n을 입력받자마자 on이라는 배열에 i, j를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구문이고요. on이라는 배열을 0값으로 다 초기화해서 방문을 안 했다라고 표기해주고 방문할 때마다 1로 집계해주면 되는데 거울이 없는 방도 방문했다고 일단 표현은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로직상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on에 y, x에다가 방문해줬다라고 좌표가 변하기 전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좌표가 지금 XY 좌표가 변하는 거는 다음 방의 위치잖아요. 현재 방에 방문을 했다라고 표기해줘야 되니까 좌표를 변화시키기 전에 y, x에다가 1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여기서도 좌표가 변하기 전에 1 넣어주고, 또 좌표가 변하기 전에 1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를 여기 밑에서 했는데 카운트를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if 문으로 on의 y, x 값이 이미 1이면은 카운트 안 해주는 거죠. 0일 때만 첫 방문일 때만 카운트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방문했다고 표시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밑에 카운트는 삭제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첫 방문일 때만 카운트 증가시켜주고 방문했다고 표시해주고 밑에 카운트는 삭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제를 복사해 와서 엔터 하면은, 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지금 5번 반사라고 돼 있죠. 5번. 첫 번째 케이스는 3번. 첫 번째 케이스는 3번이라고 출력돼 있고, 마지막 케이스는 8번. 지금 답이 일단 여기 예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케이스도 다 통과하는지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붙여놓고 임시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제출. 아, 만점. 바로 통과했네요. 수행시간 0.04초. 포인트도 지급받았네요. 100점. 코드 공유하기. 코드가 그리 깔끔하진 않지만 일단 공유를 했어요. 네, 문제를 지금 다 이제 통과해서 간단히 코드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문제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방 속의 거울 문제인데, 방에 이렇게 거울 배치가 있으면 빛이 무조건 최상단 좌측에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울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반사돼서 나가는데, 총 반사된 횟수를 저희가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데, 같은 거울에 반사된 거는 아무리 많이 반사해도 한 번으로 집계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기 함수로 구현을 했어요. 재기 함수로 여기 보시면 search라는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빛이 들어온 방향, 디렉션을 변수로 담아오고, 그리고 해당 방의 위치 x, y, 그리고 전체 격자 개수 n, 전체 격자의 한 변의 개수죠. n 곱하기 n이니까 이렇게 받아와서 빛이 굴절되는 방향을 다 구해줬거든요. 굴절됐을 때 디렉션, 방향 전환도 구해주고 XY 좌표가 바뀌는 것도 구해주고 해서 다음 방에서 또 서치해서 계속 굴절됨에 따라서 방을 이렇게 옮겨 다니죠. 옮겨 다닐 때마다 XY 좌표가 바뀌고 디렉션, 빛의 방향도 바뀌죠. 그래서 방마다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니는 걸 지금 구현한 모습이고요. 재기함수로 구현을 했고, 격자 좌표를 벗어나는 경우에 빛이 이 n 곱하기 n의 격자 바깥으로 나가면은 탐색이 종료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격자에 거울이 없으면은 아무 처리하지 않고 그냥 쭉 다음 방으로 진행을 하고, 거울이 있는 경우 카운트를 집계해 주는데,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방문일 때만 카운트를 집계해줬어요. 이 on이라는 배열을 하나 더 선언해서 전부 0으로 초기화해줬는데 이 값이 0이면은 첫 방문, 해당 격자의 첫 방문이고 그때만 카운트를 1 증가, 그리고 방문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1로 값을 바꿔줬어요. 다음번에 또 같은 방에 들어오면은 이미 1이기 때문에 카운트 집계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전체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해주는 것으로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방 속의 거울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